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1 국어 금성 2-2 읽기와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보시면은 베스트 2 나와 있는데요. 글쓰기와 관련하여 계획에 따라 초고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묻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읽기와 쓰기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이 글쓰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초고 작성하고 수정하는 거. 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2 때까지 아마 화법, 장문, 문법, 줄여서 화장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15문제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배우는 단원이 바로 이 장문하고 관계가 매우 깊어요. 초고 쓰기 그리고 수정하기. 이것이 장문과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둔다면 모의고사에도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내신도 잡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읽기 방법 및 읽기 과정에 따른 활동에 대해 묻는 문제. 자, 어쨌든 읽기도 이 학습 목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방법이나 읽기 과정에 따른 활동, 여기서 방법이라는 건 빠르게 읽는 속도,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읽는 발췌독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과정이라는 것은 읽기 전, 읽는 중, 읽는 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간단히 생각해보면 읽기 전에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읽는 중에는 모르겠는 내용을 메모해 두거나 또는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체크해 두거나 그런 활동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문을 보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몬드리안이 조선의 보자기를 본다면 이라는 게 뭐냐? 바로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글 읽을 때 제목이 있다면 웬만해선 제목을 확인하시겠죠. 제목을 보고 나서 어떤 내용일까? 내가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까? 라는 걸 확인을 하실 겁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 나와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읽어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수행하거나 이럴 때 그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글을 읽어보려면 검색하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하는데 그때 제목을 보고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 학생은 하윤이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 학생은 무슨 생각을 했냐? 보자기는 할머니 댁에서 본 적이 있고 하면서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요. 몬드리안은 뭐라고 했을까? 과제에 맞는 글인지. 자, 여기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읽기 목적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몇몇 부분을 골라 읽어보자. 자, 이거 좀 중요한데요. 읽기 전에 읽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기 위해 발췌하여 읽기를 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에 끝까지 읽어보자, 전체를 읽어보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결과적으로는 완독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발췌독을 안 했냐 하면 아닙니다. 발췌독을 앞부분에서 제목을 보고서 일부분의 발췌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췌독도 나오고 완독도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무도 없으니까 음독으로 읽어보자 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내면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상으로 이제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인 몬드리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생면들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 자,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어떤 약간 사각형들의 배치를 그려놨다는 느낌? 네,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하고 검색해 보셔도 좋은데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사각형들의 배치 그리고 그 안에 이런저런 대부분은 약간 파란 계열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색깔들의 배치가 이루어진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좀
이건 뭐 사과를 그렸다, 뭐 사람을 그렸다가 아니라 이게 네모를 그린 건가 해서 약간 그런 그림을 추상화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추상. 회화로 나타냈다. 추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갖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그렸는지가 조금 애매한데 근데 그림 자체가 보면은 느낌이 있어. 예뻐. 그런 게 바로 추상화. 뭐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몬드리안의 간단한 성격만 확인해보면은 극도로 깨끗하고 엄정한 미술 세계. 이 사람은 실제로 본인의 삶도요, 굉장히 좀, 엄정하고, 철저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약간, 게으르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런 삶을 살아서 미술 세계 자체도 뭔가 좀 난잡하다는 느낌 없이 깔끔하고 심플하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림 꼭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고혹적인 미를 그림에서 모두 제거하였다. 네. 뭐 이거는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추상이라 하면 일단 눈살부터 찌푸릴지 모르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추상의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다. 여기서 추상에 대한 통념, 일반적인 생각. 자, 그리고 밑으로 여기 굵은 글씨는 꼭 보셔야 돼요. 이게 하윤이가 글을 읽으면서 떠올린 생각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됐습니다. 봅시다. 우리 생활 속의 추상의 세계가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소리내어 읽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어. 음독으로 인한 영향이에요. 자, 읽기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뭐 발췌독, 완독, 뭐 지독, 속독, 정독, 미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읽기 방법이 있어. 근데 이 읽기 방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겠죠. 네. 뭐 금년도에 출제된 문제에서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학교에서 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묵독으로 읽어나가자 해서 묵독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것이구나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 실제로 우리의 전통 그림은 추상적 개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전통 그림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요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은데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 저 멀리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 이 앞에는 계곡 같은 게 흘러. 여기는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있겠죠.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절벽 위에는 뭐가 있어? 여기 점 하나 있어. 이 점이 뭐게? 이 점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사람이 중심이 아니죠. 전체적인 자연의 조화 안에서 사람을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 이렇게 풍경화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뚜렷하게 뭐 하나를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울림을 그려놨어요. 어울림. 어울림이라는 것은 뭐 또는 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생각해 보면 추상적, 이거 화살표인데, 추상적 개념이죠. 어울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눈에 보이는 뭘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색상이 뭐야? 하면 책상 그리면 되는데 어울림이 뭐야? 이건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서예의 경우는 표의 문자인 한자라는 사물을 약화라는 거는 그 약도처럼 만들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직접 취재하거나 기억을 더듬어 간략하게 대강 그린 그림. 대강 그린 게 바로 약도이잖아요. 약도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든 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사물의 근본 의미를 추출해서 추상화한 개념이다. 그리고 문인화 두 번째 예시죠. 문인화는 서예가 첫 번째, 문인화가 두 번째.
문인화는 네, 여기 역시 추상적 관념으로 그려졌다. 자, 문인화는 구체적 사물을 그려놓았는데 왜 추상적으로 그렸다는 거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빨간 글씨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양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묘사를 추구했다면 동양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기의 세계 또는 우주의 이치를 그리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보시면 내용 전개 방법의 대조 나오고요. 이 글은 어쨌든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을 하윤이가 읽고 떠오른 생각들을 이렇게 좀 같이 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술상의 특징이나 내용 전개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이번 연도에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조 같은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천리, 자연의 이치를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에서 조선시대의 보자기나 문인화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적 차원의 세계가 형상화된 예술품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겠죠. 네, 그리고 이 형상화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 참 자주 나오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형상화는 뜻을 생각해 보면은 표현하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형상이 뭐지? 형상은 어떤 사물의 생김새 같은 거예요.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상화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만들다 라는 말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표현하다, 드러나게 하다라는 말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슬픔을 형상화하다라고 하면 슬픔을 표현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조상들의 전통 문화가, 전통 예술품들이 어째서 추상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봅시다. 동양 그림에서 잘 그려진 그림을 기운생동이라고 하고요. 그 밑으로 조금 두 줄 내려가면은 약동이라는 말 있고, 다음 줄에 일필휘지라는 말 있고, 다음 줄에 걸작, 그 다음 줄에 득의작이라는 말이 있어. 자,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들 어렵네요. 그죠? 어려워서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는 대부분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하단에 어휘풀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읽는 친구들 참 많은데 꼭 읽어보시고요. 이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려운 말이 너무 많구나. 사전을 찾아보고 이 부분을 다시 보자 라고 했어요. 천천히 다시 보자. 여기서 읽기 방법 두 가지가 나오죠. 색깔 조금 바꿔볼까요? 자, 눈에 안 띄네. 잠시만요. 자, 걸작, 일필휘지, 기운생동, 약동, 득의작. 어려운 말이고, 자, 보라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정독이 일어나고 지독도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사전을 찾아본다. 사전을 찾아볼 때는요, 사실은 교재상으로는 정독을 한다라는 것만 나오지만, 또 사전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질 않죠. 즉, 완독이 아니라 발췌독을 하는 거고요. 그 발췌한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겠죠. 이런 것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부분 천천히 다시 읽어보는 것, 천천히 읽기 때문에 지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 방법에 대한 문제에서 이 부분 정독에 대한 거 이번 연도에 출제됐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에도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독과 지독 확인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조선시대 옛 여인들이 제작한 보자기들을 보자. 자, 여기서 조선시대 여인들이 보자기를 제작할 때 이런 보자기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주거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 가재도구, 그러니까 살림도구로서 보자기를 만든 것. 뭐 천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크게, 그러니까
넓게 펼쳐서 쓸 수도 있지만 또 보관할 때는 조그맣게 뭉쳐서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특성상 제격, 쓰기에 좋았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머니들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다. 이와 관련해서 신앙, 요 보라색 글씨 좀 볼게요. 주거 공간이 협소한 것을 보완하면서 조각천을 이어붙이면서 복을 비는 신앙이 배어 있는 것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뭐 기독교야? 불교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민간신앙 또는 토속신앙이라고 해요. 그것이 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다. 약간 그 사극 드라마 보면은 맑은 물 떠놓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물에다가 대고 비는 행동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토속신앙.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보자기를 만들게 됐었던, 그러니까 보자기가 발달했었던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자기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짜투리천을 활용해서 만든 규방 예술품이다 라고 했는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데 이렇게 천이 있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로 옷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옷을 이렇게 해서 자,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 옷으로 만들어진 부분 말고 남는 부분들 어떻게 버리나요? 이 부분들 안 버리겠지. 이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을 모아서 만든 이어붙인 보자기, 조각보를 만든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천을 활용해서 만든 것인데 이 보자기를 제작한 옛 여인들은 정규미술 수업 받은 적 없습니다. 따라서 신조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용적인 목적. 아까운 천 모아서 보자기 만들어서 또 활용해야지 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조각보 또는 보자기입니다. 네, 그거 내용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첫 번째 것은 알록달록한 다채색의 삼각형 조각천들을 구성하여 사각형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보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쓰느냐가 아니라 이 보자기가, 조각보가 어째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각보의 이 추상적 예술성을 설명하려 하는군 이라고 하면서 예측하고요.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다. 여기 대놓고 나오죠.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 주의를 집중하자. 네,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에 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읽기. 글씨가 조금만 거칠게요. 읽기 방법을 달리하였다. 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읽기 방법을 다르게 하고 읽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서 보면은 옆으로 약간 비껴보면 수수깡 색종이를 이어붙여 만든 팔랑개비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며 형형색색 오색 찬란하게 바뀌던 모습 같기도 하다. 여기서 팔랑개비 중요합니다. 비유적 표현의 활용이고 설명 대상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이 문제의 답이 요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팔랑개비 같은 표현이 쓰였으면은 이 글 전체에서 사실은 이 비유가 한 번 나온 거여도 서술상의 특징이 돼버립니다.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했을 때 비유를 활용하였다가 올바른 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비유가 쓰였다는 거 내용 이해 문제에 나왔을 때 맞추려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것에서는요, 사실 올해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만 딱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부분이 있냐? 여기서 클레의 시적이고 동화적인 작품을 연상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클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클레는 어떤 사람이냐? 클레는요, 여기 뛰어난 채색과 마티스가 부러워할 만한 색감을 지닌 엄청난 화가였다라고 했으면, 아, 여기서는 두 번째 것 조각보를 통해서는 이제 색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두 번째 보자기는 클레의 그림을 연상하게 함이라고 하는 요 소단원 중심 내용에서도, 아니 소주제 그 문단 중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것은 흰색, 보라색, 회색, 청색을 기조로 차분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문단도 사실 이번 연도 출제되진 않았지만 요 입을 닫을 수 없다와 같은 관용적 표현이 쓰였거든. 입을 닫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자, 현대적 감각의 작품을 한정된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 감탄했다라는 말을 입을 닫을 수 없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이 쓰였다라는 것도 역시 서술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몬드리안이 조선의 보자기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조각보의 예술,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이런 옷보 외에도 추상성을 지닌 조형의 예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말하려는 건 추상성을 지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어떤 예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추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거나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쓴이는. 그러면서 하윤이는 무슨 생각을 해? 내 예상이 틀렸군. 조각보의 예술성을 입증하는 글이 아니라 추상화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구나. 추상화를 대하는 태도가 우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래도 어쨌든 하윤이가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추상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볼까요?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돌아가 보자. 자, 1872년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몬드리안의 성장 배경을 얘기하는 부분. 아까 말했듯이 몬드리안은요, 굉장히 어떤 금욕적인 삶.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도 자고, 뭐 쉬는 날에는 좀 집에만 있으면은 그냥 뭐 양치 정도만 하고 좀 씻지도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편안하고 게으르고 흐트러지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우린 대부분 살아. 선생님도 그래요. 근데 몬드리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서 금욕적인 삶이라는 건 절제되고 정돈된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몬드리안은 기계적인 미로 상징되는 자신의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인간 세계에 엄격하고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글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글이 정리되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앞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어느 부분이냐면은, 자, 앞에 문단에서 이 부분. 이러한 추상의 세계는 수학까지 동원해가며 만들어낸 서양식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인간의 훈훈한 온기가 도는 자연적 추상화인 것이다. 자, 사실은 이 초고 같은 걸 쓸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내용일치 문제 물어볼 때도. 서양의 인위적인 것, 서양의 추상은 인위적인데 우리나라의 추상은
자연스럽게 생겨나 인간의 훈훈한 온기가 도는 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거. 여기에서도 서양식 추상과 우리나라 추상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이 초고와 고쳐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쓰기 맥락,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보기로 제시가 되는데 이건 사실 요 자체를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보기를 참고하여 하윤이가 쓴 초고와 그것을 수정하기에 적절한 방안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보기 부분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한 땀 한 땀에 담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제목인데요. 이 글에서 자, 위에 봐봐. 주제는 보자기의 예술적 아름다움이에요. 보자기 속에 담겨있는 어머니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술적 아름다움이라고. 그럼 제목이 어때요? 글의 내용을 포괄하지를 못하겠죠. 따라서 추상의 미학, 보자기라는 걸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1960년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무관심 대상이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여기서 이 글은 전통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내용과 관계가 좀 적다 또는 관계가 별로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자기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자기는 쓰다 남은 옷감 자투리를 하나하나 기워 만든 정사각형의 천을 말한다. 그래, 맞아. 그런데 이 앞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색색의 자투리천을 이어붙여 만든 보자기는 이라고 했으면 이 문장의 앞에서는 보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즉, 요 문장과 뒷문장, 뒷문장인 요 빨간색 문장은 서로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맥이 훨씬 더 매끄러워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 부분. 몬드리안의 추상회화에서나 볼 수 있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추상적 조형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는 독자에게는 생소한 제재일 수가 있다. 왜? 예상 독자의 수준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올려볼게요. 예상 독자가 우리 문화유산이 생소한 학생들이에요. 생소하단 말이야.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 그러므로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것, 여기 있다.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각자료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그림 정도를 말해요. 사진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것이 적절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간간히 출제가 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 이와 같이 보자기의 문양과 표현기법, 구성 양식 등은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자, 있다는 점이다 라는 말은요. 어떨 때 써야 되냐면은 이와 같은 보자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뭐 한다는 점 때문이다 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보자기의 문양과 표현기법, 구성 양식 등은 이게 바로 주제거든. 주어거든. 이러한 주제, 자꾸 주제라 하네. 미안해요. 이러한 주어에는 뭐뭐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여기 금색 글씨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초고쓰기와 고쳐쓰기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었는데
어느 구절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자, 그래서 빨간 글씨로 밑줄 쳐진 게 어디인지, 파란 글씨의 설명이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팁을 주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나 자습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올바르게 올바른 수정한 그런 글, 올바르게 수정한 수정본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문제를 풀다 보면 제시가 돼요. 해서 그것을 한번 꼼꼼하게 읽고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문제로 수정되지 않은 게 나와서 어떻게 수정할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수정본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 파일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문제 파일을 보면서 문제에 어떤 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빈출유형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말했듯이 초고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쳤을 것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보기에서 가의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초고를 썼다고 하였을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점검 방향은 자, 답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3번인데요. 3번 한번 볼까요? 디귿. 이렇게 색색의 자투리천을 이어붙여 만든 보자기는 기하학 문양과 닮아 있어 현대 추상화에 걸작 못지않게 높은 예술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죠. 아까 말했지만 이 미음이 호응의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실제로 5번에서는 호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디귿은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디귿은요. 이렇게라는 말로 시작을 하려면 이 앞에 뭔가 보자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니은하고 어울리지를 않죠. 따라서 접속어인 이렇게를 삭제한다라든지 또는 뒷문장 리을, 보자기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리을과 바꿨을 경우에 순서를 바꿔서 쓸 경우에 자연스러운 문장이라서 그대로 냅둬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1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0번 문제. 보기는 수아가 윗글을 읽으며 생각한 것인데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0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읽는 범위에 따른 방법으로 완독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했거든. 자, 여기 일단 끝까지 모두 읽어보자 라는 말에서 완독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난도가 높아서 선정한 게 아니고요. 다른 선지를 빠르게 한번 보자. 읽는 범위에 따라 속독을 활용한다. 자, 여기서 일단 속독을 활용한다. 빠르게 읽어보자 라는 거 확인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읽는 범위에 따라서는 속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독은 읽는 속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 선지예요. 구분을 하는 읽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2번 선지는 이 선지 자체에서도 이미 오류가 있고요. 또한 보기의 내용과 비교해봐서 속독이 드러나지도 않으므로 틀린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때에는 이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포인트로 잡아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5번 선지, 읽기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전체를 천천히 읽는 것보다 빠르게 읽는 지독을 활용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읽기 목적을 고려했을 때 지독 좋은 말이죠. 근데 빠르게 읽는 지독 하면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선지 안에는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16번 보도록 합시다. 16번. 자, 16번 문제는 아까 언급했었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답이 되는 것은 우선 3번 설명 대상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라고 했는데
비유적인 묘사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팔랑개비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올바른 말은 3번이 되는데 틀린 것 중에 하나만 확인을 해봅시다. 어떤 걸 보냐면은 이 부분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을 대조하여 서양 추상 미술의 유구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그러는데요.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또는 많으면 세 가지까지 나눠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 문제를 만약에 빠르게 조금 꼼꼼하지 않게 푼 학생들은 앞부분 서양 동양을 대조하였다. 맞네 하고 5번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서양 추상 미술의 유구함을 강조하고 있다. 1번 포인트는 맞았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틀려요. 결국 5번은 틀린 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포인트를 잡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모든 자료는 학습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